네, 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현대 소나타 N9입니다. 꽤나 화끈한 모델입니다. 꽤 오랫동안 열심히 타보고 둘러보고 나름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소나타 N9의 장점과 단점 몇 가지만 확실하게 딱 집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요. 제 개인적으로 느낀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디자인입니다. 특히 이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약간 뒤쪽에서 45도 각도에서 봤을 때 약간 요 정도 뷰예요. 늘씬하고 좀 매끈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옆에서 이 정도 뷰에서 봤을 때는 현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매끈하고 유연한 그런 디자인적인 느낌이 차체에서 드러나긴 합니다. 특히 이 앞쪽에 이 부풀린 팬더, 이 뒤쪽도 마찬가지죠. 이게 앞바퀴 굴린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길게 쭉 앞으로 뽑아낸 이 보닛 라인을 보면 이게 전륜구동 모델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더불어서 지금 이 모델은 N9이에요. 조금 더 고출력,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N 전용 19인치 휠 디자인이나 크기, 그리고 나름 서스펜션 자체도 기존의 일반적인 소나타보다 차체가 좀 낮게 설정이 돼 있어서 손가락이 순정입니다. 순정 상태인데도 3개 꽤나 자세가 좋죠. 그리고 바디킷도 옆에서 보시면 이 사이드 스컷, 검정색 사이드 스컷과 검정 사이드 미러, N9 엠블럼도 들어있고요.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계절 올 시즌에 두루두루 쓸 수 있는 타이어인데 그립에 약간 한계를 좀 느끼긴 하더라고요. 타보니까 24540R 19인치입니다 그리고 N9이라서 보시면 좀 두드러진 특징, 과격하지 않게 잘 살려낸 듯해요. 테일램프를 쭉 이어 붙이고 있는 리어 스포일러도 뭔가 과하지 않고요. 네 발에 쿼드 머플러도 각도 딱딱 져 있고 조금 화끈하게 달리는 모델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매끈하게 떨어지는 쿠페 같은 정말 이 루프 라인, 바닥에 촥 깔려가지고 좀 안정적이고 매끈하고 쿠페 세단 같은 느낌은 제가 딱 옆에서 봤을 때 이 디자인적인 만족도는 제법 큰 것 같아요. 네, 아쉬운 점, 단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부분은 겉모습에서 있습니다. 특히 앞 정면 그리고 뒷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너무 과한 부분도 있고, 좀 그래서 앞뒤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쉽고 제 개인적으로는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든 램프라고 해서 주간주행 등이 이런 식으로 크롬과 이어져서 이 부분은 끊겨 있어요. 여기까지 주간주행등이 들어오고요. 방향지시등을 켜면 주간주행등은 꺼지고 이렇게 아랫부분이 방향지시등을 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N9이라서 조금 더 프론트 그릴의 패턴, 여기 N9 배지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닛의 형상, 그런 게 조금 더 날카롭고 좀 공격적이죠. 앞모습, 얼굴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잘생긴 맥이 같기는 해요. 특히 N9이 조금 더 퍼포먼스 쪽에 치중을 한 모델이라서 신경을 쓴 흔적은 좀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N9이라서 이렇게 파츠를 꾸며놓긴 했지만 에어로다이내믹 좀 뚫려있을 듯한 이런 덕트 형상인데 그냥 정말 디자인입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뒤에서 보면 저 테일램프가 밤에 불을 켜면 커다란 리어 스포일러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현대 측에서 예전에 발표할 때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봐도 너무 요소가 많고 이런 테일램프 위에 핀, 그리고 막 각을 너무 주고 나눠가지고 여기에 벌브 타입이에요. 반짝반짝이고 있고, 그리고 리어 디퓨저 같은 경우에도 하이그로시가 아닌 무광 재질만 됐어도 조금 느낌이 달랐을 텐데, 이게 N9이라서 보시면 이렇게 테일 핀도 리어 디퓨저에 만들어 두긴 했지만 차라리 재질 자체가 그냥 무광만 됐어도 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매니악하거나 조금 과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현대차 측에서 이 소나타, 신형 소나타를 발표하면서 이야기했었어요. 어차피 패밀리카의 메인 스펙트럼, 그건 SUV로 넘어갔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세단은 조금 더 매니악하고 나름의 그 가지고 가는 컨셉을 더 강하고 분명하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해요.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컨셉, 생김새의 모델이 나올 수 있었죠. 하지만 아직 아쉽게도 이 신형 소나타가 시장에서 예전만큼
그렇게 큰 반응과 화끈한 인기를 끌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다소 세단을 좋아하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아쉽기도 합니다. 소나타 N9을 타면서 느낀 장점입니다. 여유롭고 넓은 이 실내 공간이 주는 여유는 참 커요. 이 엠블럼 위쪽을 누르면 참 광활해요. 정말 트렁크 공간 여유롭고 넓습니다. 아쉽지만 뒷시트를 접을 수는 없고요. 이 스키스루라고 해서 가운데 구멍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을 들어 올려 보면 여기에도 스티로폼으로 예비 타이어는 없고 이 사이에 수납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운전을 하는 자세로 앞시트를 맞춰 놓고 뒷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냥 여유롭습니다. 네, 뒷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 같은 건 되지 않지만 N9이라서 혼합해서 조금 더 착좌감, 앉았을 때 자세를 다부지게 잡아주는 그런 걸 좀 더 키운 N9 시트입니다. 루프 라인이 매끈하게 떨어지는 이 바디 타입 때문에 이 타고 내릴 때에 조금 이 부분이 거치적거리는 거 빼고는 이 헤드룸, 머리 공간 역시도 여유가 있습니다. 앞시트가 되게 공격적이죠. N9이라서 여기 N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이 세미 버킷 타입인데 당연히 전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형 플랫폼 자체가 시트 포지션을 좀 낮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국산차가 주는 장점 중에 큰 부분은 화려하고 풍성한 편의 장비죠. 다양한 트림 중에서 지금 이 모델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이라고 약 3,600만 원쯤 하는 모델입니다. 가장 비싼 소나타라고 보시면 되죠. 그에 걸맞게 편의 장비는 정말 다양합니다. 우선 이 보스 오디오 스피커가 무려 12개나 들어가 있고요. 앰프, 넉넉한 출력의 앰프까지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중저음이 매력적이에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12인치가 넘는 디지털 계기판의 주행 모드에 따른 그래픽 변화의 속도나 선명함,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프로토 에어컨이고요. 뭐 열선 스티어링부터 3단계 열선 통풍 방향이 들어가 있고요. 반자율 주행 장치 시스템도 조작이 아주 간편하고 쉽게 이 스티어링 휠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12V 파워 아울렛 물론 있고 USB 포트 2개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무선 충전까지 지원되는 패드도 있어요. 바로 여기 불이 들어오면서 무선 충전이 지원이 됩니다. 자, 이 터치 모니터 안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정말 세세하게 설정도 가능하고요. 말하는 듯한 느낌의 버튼이 있죠. 이걸 눌러서요. 네, 말씀하세요. 에어컨 좀 꺼줘. 에어컨과 공조를 같이 끌까요? 예. 에어컨과 공조를 같이 끌게요. 뭐 DMB도 한번 볼까요? HD DMB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선명합니다. 화질 선명하고요. 뭐 발렛 모드도 지원이 되고, 뭐 설정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 안에서도 다양한 메뉴들을 본인의 성향과 상황과 취향에 맞춰서 세세하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비록 가운데 이 커다란 바가 좀 있긴 하지만 개방감도 그만입니다. 네, 이 정도의 개방감을 가지고 있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도 품고 있습니다. N 모델이라서 이렇게 스티어링 휠 아래에 N 엠블럼도 달려 있고요. 빨간색 스티치를 곳곳에 많이 썼습니다. 단점입니다. 우선 스티어링 휠부터 이야기할까요? 스티어링 휠 보시면 뭐 딱 봐도 좋아요. 여기 N9 배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런데 딱 보니까 기존의 소나타에서 보여줬던 그 스티어링 휠과 크기, 재질감, 이 림의 두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패들 시프트도 요 뒤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뭐 D컷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림이 조금 더 두툼했거나 스티어링 휠의 크기가 좀 작아졌거나 하는 어떤 이 N9만의 조금 더 차별화된 스티어링 휠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버튼식 기어예요. 꽤나 두툼한 출력 성능을 바탕으로 한 운전 재미를 좀 추구하는 모델이잖아요. 요 N, 이 배지 외에 동일하게 버튼식 기어 노브를 품고 있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조금 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는 그런 구성이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장점입니다. 2.5 터보 가솔린과 9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지금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290마력의 43 토크를 냅니다. 이 2.5 터보 가솔린 엔진은 다양한 모델에 쓰이죠. G80, GV70,
그리고 기아 스팅어 헤드 들어갑니다. 시원시원하고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아주 급격하게 풀스로틀을 하면 터보 렉이 초반에 약간 비치긴 하지만 그냥 이 평소에 주행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가속을 하고 싶을 때는 전혀 아쉬움은 없습니다. 가속 페달 반응도 예민하고요. 게다가 9단 DCT의 이 변속 감각과 느낌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수동 변속의 이 감각과 느낌도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가다서다를 되게 반복하거나 초반에 출발할 때 저속으로 그럴 때 살짝 DCT 특유의 좀 덜그럭거리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뭐 크게 아쉬워하거나 아 이건 불만이에요 라고 하지 않을 수준이에요. 이 다양한 기능들을 좀 품고 있는데요. 레브 매칭, 이 수동 변속을 할 때 이 단수를 바꾸면서 엔진 회전수를 아주 정확하게 보정을 해가지고 끌어올려 주고 조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M 파워 시프트도 있습니다. 다이내믹하고 시원하게 달리는 느낌을 줘요. 이 변속할 때 일부러 변속 충격도 주고요. 그러니까 뭐 레브 매칭 기능, M 파워 시프트, 그리고 수동 변속, 9단 DCT가 꽤 명민하게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하고요. 막 시트에 파묻히는 대단히 화끈한 가속 성능까지는 아니지만 290마력 그리고 43토크의 앞바퀴 굴림이어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앞바퀴 굴림이고 출력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토크 스티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 언덕이나 뭐 내리막길이나 코너링이나 그럴 때 가속 페달을 좀 세게 밟으면 그러면 이 앞바퀴 굴림의 한계가 좀 드러나긴 하지만 어쨌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고 꾸준히 이게 좀 처질만 한데 이 토크 곡선이 힘이 계속 꾸준히 유지돼서 속도를 올려나가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가다가 꺾이거든요. 근데 이 소나타 N9은 지체되는 그게 생각보다 더딥니다. 이 단단한 하체 세팅이 패밀리 세단이라는 이 소나타의 컨셉에는 아빠는 재밌을지언정 가족들을 위해서는 좀 단단하고 피곤한 세팅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차를 1시간 넘게 오랫동안 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 세팅이면 괜찮네, 이 정도 하체 감각이면 괜찮네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래 타면 피곤해요. 특히 저속에 좋지 않은 노면을 달리면 노면 상태가 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아주 높은 속도, 고속으로 좀 세게 달리거나 와인딩을 좀 재밌게 타려고 하면 살짝 아쉬워집니다. 이게 앞바퀴 굴림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인 것 같아요. 딱딱한 승차감, 단단한 승차감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앞바퀴 굴림이 주는 한계는 무조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 4WD나 아니면 요즘에 현대 기아차에서 ELSD 기술도 가지고 있고 적용하는 차도 있잖아요. ELSD 정도라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훨씬 더 주행 중 안정감, 그리고 와인딩 시에 조금 더 민첩하고 원활하고 좀 빠릿빠릿하게 재밌게 더 좀 소나타 N9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떤 토대 환경이 마련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바퀴 굴림으로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한 마력은 한 250마력 정도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풍절음, 현대차가 소나타 N9에서 실내 정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유리는 이렇게 이중 접합유리까지 썼어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다닐 때 생각보다 조용한데 싶지만 이렇게 속도가 한 8, 90쯤 100 그렇게 높은 속도가 아닌데도 이 정도 속도가 되면 이 A필러와 사이드미러를 타고 들어오는 이 바람 소리가 생각보다 좀 거슬리게 좀 들립니다. 네, 정리합니다. 오늘 소나타 N9을 좀 둘러보고 타봤습니다. 소나타 라인업 가운데 가장 화끈한 모델입니다. 2.5 터보 가솔린 9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전해주는 290마력과 43토크라고 하는 제법 걸출하고 괜찮은 성능을 품은 패밀리 세단이지요. 승차감은 다소 포기했지만 그 출력 성능을 온전히 끌어내기 위해서 나름 묵직하고 쫀쫀한 핸들링 그리고 단단한 감각 품어서 운전 재미 제법 괜찮은 패밀리 세단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앞바퀴 굴림이 가지고 있는 한계 어쩔 수 없이 좀 드러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4WD 그리고 ELSD 라도 좀 추가가 돼서 이 출력 성능을 화끈하게 그리고 안정적이고 재밌게 끌었을 수 있는 소나타 N9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100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거기에 옵션이 따라 붙으면 뭐 한 300~400만원, 400~500만원 붙습니다. 이 모델은 3,600만원 정도부터 시작하고요. 이것저것 옵션을 더한 모델은 지금 이 리뷰하고 있는 소나타 N9은 3,9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300마력 전후쯤 되는 패밀리 세단, 그리고 이 정도의 편의 장비와 실내 공간을 품고 있는 모델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즐겁고 안전한 운전하세요. 저는 또 유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